네, 이럴 줄 알았다. 야, 나 그냥 더 이상 말하는 거. 자, 지수함수 합시다. 여러분, 지수함수는 뭐가 지수함수였냐면 y는 ax여서 지수 자리에 변수인 x가 들어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했어요. A 밑은 조건 이게 조건이 있었죠. 이게 범위가 뭐였죠? 될 수 있는 범위가 양수만 되고 1은 안 되고 1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A가 1이면 상수 함수라고 얘기할 거고 A가 음수인 거를 제외하는 이유는 X 자리에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이런 애들 생기잖아. 마이너스 1에 2분의 1. 자, 이게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 허수죠? 허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함수에서 허수 다루지 않기 때문에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는 양수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밑조건 중요하고 자, 이 A가 결정하는 게 뭐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A가 똑같으면 평행이동되거나 대칭이동해서 완전히 겹치게 포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십시오. y는 b 곱하기 a의 x 이렇게 생긴 애 있었어요. 얘는 얘랑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해서 포갤 수 있다. ox 잘 모르겠어. 내가 왜 물어봤을까? 근데 내 심리 추론 틀렸어. ox 질문이 뭐라고요? 얘랑 얘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포개어질 수 있다. OX 밑이 똑같으면 되다고 했죠. 그치? 얘는 밑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B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B를 A의 로그 A, B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지금 사기를 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도 평행이동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신에만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수 함수일 때는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로그 A의 B도 다 실수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 그래프는 다 포갤 수 있어. 그러면 밑은 뭐를 밑이라고 하냐면 x가 붙어있는 애가 밑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애들이 만약에 나오면 얘는 밑이 2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 2의 제곱인 4를 밑으로 봐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밑은 x가 붙어있는 애를 밑이라고 한다. 요거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메모했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밑이 양수고 1은 아니어야 되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밑이 일단 밑 조건이 1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일단 나눕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즉 이거 무슨 함수냐면 증가하는 함수. a가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의 x거듭제곱 이런 애들 x가 커지면 당연히 함수값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정의역에 포함되는 모든 x, y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걔네들의 함수값도 똑같이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가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성질이 있어요. 뭐냐? 함수가 새로 나오면 우리가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뭐 대칭성이 있으면 대칭성,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같이 정리합시다. 이 함수의 정의역,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모든 실수 다 되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은 어때요? y는 a의 x거듭제곱에서 x에 어떤 애를 집어넣어도 얘가 음수가 나올 순 없지. 왜냐면 a 자체가 양수니까 양수를 몇 번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큰 범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1보다 크면 그냥 증가라고 보세요. 단조 버리고 여기도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하는 함수이다 인데 감소랑 증가하는 함수의 표현이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그래서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게 증가함수이고 그러면 감소함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반대로 작아지는 게 감소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여서 붙여놨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점근선. 점근선인데 점근선이라는 게 점근 직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을 나타내라 그러면 x축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y는 0이라고 써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이 점근선이고, 그리고 5번에 그래프는 0,1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이 0,1이 지금 y절편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나오면 y절편을 찍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평행이동되거나 대칭이동되면 얘도 같이 그냥 대칭이동 똑같이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고, 그래프 모양을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 A랑 B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A랑 B 중에서 누구의 값이 더 큰 값일까요? 얘가 더 큰 값일 거야. 얘가 더 커야지만 함수가 더 빨리 커지니까.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y축에서 함수가 더 위에 있을수록 그래프가 더 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밑이 더 커진다. 그런데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 y축보다 왼쪽, 즉 x의 값이 음수가 될 때에는 여기 그래프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만 보고서 암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밑이 더 커질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고 x축에서 멀어진다. x에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더 빨리빨리 커지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는 감소하는 함수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냐면 이쪽을 봅시다. 이쪽을 보면 a 함수가 지금 이거예요. 얘가 a, 그리고 이게 b입니다. 그럼 얘도 뭘로 보냐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그냥 봐줘. 그러면 오른쪽에서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냐면 주황색이 더 위에 있지. 주황색이 뭐냐면 지금 밑이 a이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밑이 더 커진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냥 한쪽을 가지고 외웁시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을 때 증가하는 함수든 감소하는 함수든 위로 올라가 있는 함수가 밑이 더 큰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하게 그냥 똑같은 x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이거 됐나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a의 x거듭 제곱과 a분의 1의 x거듭 제곱은 y축의 대칭인데 이거 그냥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가 증가하면 당연히 얘가 감소겠지. 근데 얘는 우리가 함수를 바꿔서 쓰면 a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썼죠? 그러면 무슨 y축 대칭인 거 맞지?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증가인지 감소인지로 봐도 되고 대칭성으로 봐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대칭성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지수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지수의 성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신에 자주 나왔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모두 고르시오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면 fx가 a x거듭 제곱이면 f의 x 더하기 y라는 건 x 자리에 x 더하기 y 집어넣는 거니까 좌변이 이렇게 써질 거고 우변은 ax 곱하기 a의 y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이거 그냥 지수의 성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어디다가 쓰냐면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인지 안 알려주고 어떤 fx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수 함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사용하는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로그 함수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정리합시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로그 함수도 같이 정리를 일단 하면 로그 함수는 뭐가 로그 함수인가요? 다 똑같은데 y는 a의 x거듭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서 쓴 함수. 얘가 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밑자리에는 어떤 상수로 고정이 될 거고 진수의 x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일단 역함수래.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 y랑 x랑 자리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로그함수가 돼서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같이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1번 역함수인지 확인. 그러면 거의 100% 다 역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역함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역함수가 아닌데 만약에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 됐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같이 나오면 당연히 역함수인지 먼저 확인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로그함수도 볼 건데 역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성질을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쓴다고 보면 돼요. 우리 아까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였지. 그럼 걔의 역함수를 구해도 밑이 1보다 큰 애들은 똑같이 증가함수가 그려져요. 그리고 밑이 만약에 0보다 큰데 1보다 작으면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죠. 걔의 역함수를 그려도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감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밑이 커질수록 지수함수는 이렇게 y축에 더 가까워졌죠.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로그함수. 로그함수 얘가 지금 a의 값이고 얘가 b인데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크냐? b가 더 값이 커요. 그래서 로그함수일 때,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이렇게 붙었지. 그러면 역함수인 로그함수로 밑이 클수록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함수일 때도 a와 b일 때 똑같이 보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밑이 커져요. 자, 그래서 로그함수는 밑이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를 기준으로냐면 여기 1,0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만 봤을 때 지수함수도 아까 y축 옆에만 보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밑이 클수록 밑으로 얘도 밑이 클수록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냥 그림을 같이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수함수의 성질 했었으니까 로그함수도 성질을 좀 정리해보면 정의역은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의 치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y가 0보다 컸으니까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값이어야 되고 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나올 거고 여기 증가, 감소 똑같이 표현됐고 얘도 점근선이 있는데 y는 x에 대칭했기 때문에 점근선도 x는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1,0을 지나는데 얘도 역시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항등식으로 나오는 표현일 때 이 점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보시면 되고 로그 그래프도 여기 보면 역수가 되어 있으면 얘네 둘은 a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함수 앞에 달려있는 마이너스는 y가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축의 대칭인 함수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대칭으로 그래프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는 아까 지수함수처럼 조금 정리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지수함수랑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y는 a의 로그 일단 요거 아까 나 밑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밑. 이 밑이 뭘 결정하죠? 지수함수의 밑이 뭘 결정했죠? 모양을 결정했으니까 얘도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 결정하겠죠? 그러면 A가 똑같으면 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뜻.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로그 AX인데 여기 앞에다가 내가 B를 곱해놓은 형태. 자, 그러면 얘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얘랑 포개할 수 있다. OX. 아까 앞에 있었던 애는 우리가 밑을 A로 만들어서 바꿔봤지. 자, 얘도 쟤랑 똑같이 평행이동에서 포개할 수 있다. OX. 얘는 X. B가 여기로 가면 밑이 달라지죠.
b를 얘한테 보내도 x의 b거듭 제곱이라 그래서 집어넣는 값이 달라지지. 그래서 얘는 포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행 이동해서 포개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수는 되고 로그는 안 돼요. 특성상. 그래서 얘를 하나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자, 얘네 둘 함수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뭐 다르죠. 다른 함수? 왜 다르다고 했죠? 왜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정의역이 달라서 다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냥 로그 계산을 할 때 로그 ax 제곱이 이 로그 ax가 같은 건 당연히 맞아. 로그에서 계산을 할 때는. 근데 함수로 써 있을 때는 다른 함수로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하에서 함수가 같으려면 조건이 있었어. 뭐죠? 1번 정의역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포함된 모든 애들의 함수값이 똑같다.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가 다릅니다. 얘는 지금 얘가 진수지. 진수 조건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x는 뭐만 제외하고 다 되지? 0만 제외하고 다 되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네. 그럼 우리 여기 한번 그래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얘는 양수값을 넣는 거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음수를 넣는 거나 똑같이 나오지. 2 넣고 마이너스 2 넣는 거나 3 넣고 마이너스 3 넣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대칭인 함수일까요?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y축에 대칭돼서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그려지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정의역을 따져보면 이게 정의역이어서 얘는 그냥 0보다 큰 그래프만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쟤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양수인 부분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함수 아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도 포기할 수 없지.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쌍으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함수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x 세제곱이고 3 로그 ax면 어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일까요? 얘랑 얘랑 어차피 그래프 그릴 때는 얘 3 앞으로 나오면 돼. 식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얘도 정의역을 보고 정의역을 볼 건데 얘 정의역 x가 0보다 큰 부분 얘 정의역 x세제곱이 0보다 크려면 x가 0보다 커야 되지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차수가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건 아니고 홀수 차수일 때는 같은 함수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내신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니까. 로그 함수 성질도 아까 지수 함수의 성질이랑 마찬가지 로그의 기본 성질들을 다룬 거니까 요거 그냥 읽어보세요. 로그에서 진수끼리 곱해진 거는 로그 따로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고 나누기는 빼기로 분리할 수 있고 로그 진수 자리에 있는 여기 n제곱은 앞으로 꺼낼 수 있다. 그 성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애인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그냥 역함수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함수가 역함수면 두 개의 함수는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 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증가하는 함수인데 그때도 대칭이 될 거고 감소하는 함수일 때도 대칭이 된다. 근데 여기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감소하는 함수는 지금 교점이 있는데 증가하는 함수는 교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밑이 뭐냐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큰데 만약에 좀 적당히 작은 애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얘도 좀 더 이렇게 올라와서 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점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그럴 때는 어떻게 구했죠?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구하지 않고 함수랑 y는 x랑 같다고 놓고 풀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함수와 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역함수 구할 때처럼 구한다고 하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놓지 않고 y는 x가 같이 만날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이런 풀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문제 풀 수 없어. 함수의 종류가 다를 때는 연립할 수 없어.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나는 점 구해라. 또는 지수함수랑 어떤 1차 함수랑 만나는 점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내가 말했지만 만나는 점 구할 때 우리가 원래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같다고 놓고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의 성질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연립할 수 없음이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인 문제들은 좌표를 다 구해야 되지만 함수 종류가 다를 때는 연립해서 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뒤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번 87번. 정답은 4번이죠. 정의역 모든 실수.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 하나, 지수랑 로그 합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89번 풀어볼까요?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AC랑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은 좌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좌표를 잡을 때 아무것도 안 주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행히 x는 k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x 좌표 줬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좌표를 잡아봅시다. K의 점, 여기 A점은 X좌표는 K이고
여기 함수에 대입했으니까 k, 4의 k 거듭제곱 나오면 되고 그리고 얘랑 C점의 좌표가 C랑 A랑 C랑은 뭐가 똑같나요? Y좌표가 똑같지? Y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었을 때 4의 k 거듭제곱이 나오는지 풀면 돼요. 그럼 C점을 구할 때는 함수가 지금 32의 x 거듭제곱이니까 32의 x 거듭제곱에 어떤 x를 집어넣으면 4의 k 거듭제곱이 나오는지 구하고 싶은 게 x좌표. 그럼 밑을 2로 통일시킵시다. 2의 5x가 2의 2k 거듭제곱과 똑같다.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x는 5분의 2k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C점의 좌표, x좌표 나왔어요. 5분의 2k, y좌표는 똑같이 4의 k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A점이랑 B점은 x좌표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 똑같이 k일 거니까 B점의 좌표도 k, k를 여기 함수에 대입했으니까 32의 k 거듭제곱 나오면 되고 D점은 32k 거듭제곱이 y좌표로 나와야 되니까 4의 x 거듭제곱이 32의 k다. 그럼 똑같이 x 구하고 싶으니까 2의 2x가 2의 5k와 똑같다. 그러면 x좌표 나오지. 그래서 D점의 좌표는 2분의 5k, 32의 k 거듭제곱. 그러면 CA 길이와 BD 길이는 x좌표의 차이만큼만 쓰면 되니까 K 미지수지만 분모 분자에서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나 넓이에 대한 문제 나오면 시작을 일단 좌표 잡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좌표의 시작은 보통은 알파벳 A부터야. 왜냐하면 문제를 항상 읽다 보면 점 A를 기준으로 A점에서 뭐 Y축에 평행하게 긋고 X축에 평행하게 긋고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을 미지수로 먼저 놓고 시작하면 돼요. 다음 93번 풀어봅시다.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세 가지를 따지면 돼요. 로그 함수도 결국은 똑같지만 뭐냐면 1번 점근선 그려야 되고 점근선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면 조금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방향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절편 찍어야 돼요. Y절편은 언제 보통 많이 필요하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면 로그 함수도 똑같이 생각하면 점근선 찾아야 되고 증가 감소 확인해야 되고 Y절편이 아니라 X절편 찾으면 되겠죠.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도 해봅시다.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접을 건데 절대값 접었을 때 여기 X로도 평행이동, Y로도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점근선은 여기 뒤에 달려있는 애가 결정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합시다. 자, 얘를 시작해보면 X축으로 평행이동은 나중에 신경 써도 돼.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밑이 3분의 1이라서 감소하는 함수. 그래서 원래는 0,1을 지났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하면서 지나는 점이 0,-3으로 바뀌고, 그럼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지금 점근선이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원래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밑으로 4칸 내려왔으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로 내려왔을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접을 거니까 얘는 그대로 그려질 거고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죠? 그럼 접어 올라가요. 그런데 점근선까지도 지수함수기 때문에 접혀 올라갈 때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걔를 항상 신경 쓰세요. 점근선까지도 함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였는데 접혀서 올라가면 y는 플러스 4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점근선이 y는 4로, 얘한테만 점근선 걸리면 되겠죠? 얘는 뭐 원래 있었던 애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애가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점근선 전에까지. 그래서 두 번 만나려는 거는 1이랑 2랑 3일 때만 두 번 만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점근선도 같이 함수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럼 95번 돌아봅시다. 사인을 주고 있는. 지수 자리가 복잡하게 2차식이어도 상관없고 얘만 신경 쓰면 돼. 나 지금 밑이 5분의 1이잖아요. 밑이 5분의 1이면 감소하는 함수지. 그럼 감소하는 함수에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집어넣는 지수의 값이 최소여야 되는 거 맞아요? 작은 값을 넣을수록 함수 값이 커지니까. 그치?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감소하는 함수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에 집어넣는 값이 최소여야지만 x의 값이 작아야지만 함수 값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지수에 올라가는 얘가 가장 작을 때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 x에 대해서 범위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 그럼 언제가 최소예요? 꼭지점일 때가 최소겠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최소인 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 계산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여서 a 마이너스 9네. 즉 5분의 1에 a-9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인데 그 값이 25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얘 구할 수 있겠지? 5의 9-a가 5의 제곱이랑 똑같다 라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지수 비교하면 a는 7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봤을 때는 뭘 보냐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면 돼요. 지수가 우리가 이런 애들은 어차피 그리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 어차피 계산만 하면 되니까 증가 감소만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8
8번 해봅시다. 합성함수인데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고 우리 해석만 사용할 건데 얘 지금 G랑 F 중에 누구 먼저 하는 거였어요? F 먼저. 그러면 fx에서 나온 결과를 G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바깥에 있는 함수가 최대값을 결정하고 최소값을 결정할 거니까 gx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gx가 ax거든. 제곱 지수함수지.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생각해보면 밑이 뭐냐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하면 증가함수면 집어넣는 값이 클수록 함수값이 커지지.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gfx의 최대값은 언제가 최대일 거냐면 fx가 최대면 g의 fx가 최대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서 감소함수이면 fx가 최대값을 가지면 그러면 g의 fx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fx라는 건 2차 함수고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x가 3이 꼭지점인데 얘는 범위를 줬습니다. 2부터 5까지. 그래서 x가 2일 때부터 5일 때까지를 볼 거고 꼭지점의 좌표 뭔가요? 3 집어넣으면 9-18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2랑 5 중에서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5를 넣었을 때가 더 함수값이 크죠. 그럼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플러스 3 하면 이때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함수값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에 a가 1보다 커서 증가하는 함수이면 안에 들어가는 f의 x의 값이 클수록 합성함수의 값도 클 테니까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최대라는 소리니까 집어넣으면 g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건데 a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a의 마이너스 2거듭 제곱이 되고 그게 몇이어야 되냐면 64가 돼야 된다는 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a는 뭘까요? 8분의 1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 모순이 생기지. 우리 지금 1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8분의 1이 나왔으니까 성립하지 않지. 그럼 이 경우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감소함수인가 보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될 거냐면 지금 최대값을 알려줬으니까 이번에는 fx의 최소값을 보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해봅시다. 다시 fx의 여기 최소값으로 바꾸고 얘를 최대로 뒤집을게요. 얘가 최소일 때가 최대일 테니까 집어넣읍시다. g에다가 fx의 최대값 아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6거듭 제곱이 되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똑같이 64가 되면 된다. 그러면 a를 6번 곱한 게 64분의 1이니까 a는 뭐가 나오면 돼요? 2분의 1 나오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의 밑이 2분의 1이다. 그럼 얘 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반대로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fx의 최대값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a를 구해놨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한 게 최소값인 4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합성함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은 A를 뭔지 주어지는 문제들이 더 기본 문제인데 이 문제같이 A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102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역함수 할 때도 많이 했었던 건데요. 얘 먼저 뭐 하냐면 y는 x 기준을 줬잖아. 나 이거 왜 줬냐면 우리한테 지수 함수를 똑바로 그리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잘 그릴 수는 없거든요. 얘를 가지고 좌표를 먼저 쓰기 시작하세요. 여기 A면 Y는 X랑 걸쳐지는 여기 똑같이 Y좌표 A일 거고 여기 B니까 Y는 X에 걸쳐진 B일 거고 여기 C겠지?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면 돼요.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게 3분의 1의 A-C인데 A랑 C가 뭔지 알면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테니까 A랑 C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A랑 C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요거 가지고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로그에다가 쟤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A가 나오려면 여기 함수값 A를 봅시다. A는 지금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로그 3의 x 그래프에다가 B를 대입하면 A 되는 거 맞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A랑 C가 뭔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써봅시다. 로그 3의 B를 대입하면 A 되는 거죠. 그리고 C는요. C가 나오는 로그의 값은 D를 대입해야 되네요. 그러면 로그 3에 D를 대입한 게 C다 라고 쓰고 구하고 싶은 게 A-C니까 여기서 얘를 뺍시다. A-C가 뭐냐면 로그 3에 B에서 로그 3의 D를 뺀 거. 그러면 밑이 똑같이 3이니까 얘 진수끼리 나눠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A-C 자리에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얘네 집어넣을 거니까 로그
3의 D분의 B 나오면 되고 여기 3 있고 여기 3 있으니까 자리 바꾸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한 번 더 거칩시다. 그럼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D분의 B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리 바꾸면 D분의 B에 뭐가 남아있어요? 마이너스 1 남아있으니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y는 x를 줬을 때는 저런 식으로 좌표를 먼저 쓰고서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지수함수 그려서 지수함수로 바꿔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주어진 애들만 가지고 보면 그 다음 105번으로 가세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쳐야 되면 밑이 5로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되나요? 될 수 있죠? 이거 5의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y는 x에 대칭하고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기억받고 니은도 맞나요? 니은도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3 앞으로 나오고 얘도 3으로 나오면 로그 5의 x 더하기 3인데 아까 뭐만 좀 신경 쓰라고 했냐면 정의역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세제곱이니까 그냥 1차 있을 때랑 정의역 똑같죠? 만약에 얘가 제곱이었다면 얘는 답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니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가능하죠. 마찬가지 25를 5로 바꾸면 앞에 2랑 약분될 테니까 디귿도 가능하고 리을도 가능하죠.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얘만 좀 주의하세요. 세제곱은 1차 있을 때랑 똑같고 제곱일 때만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다. 106번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108번 합시다. 구했죠? 이거 그냥 너무 쉬운 함수입니다. 자, 이거 둘러싸인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근데 이게 고3 때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무조건 잘라서 옮겨서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안 되면 그래프 이거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언제 배우지? 적분 수학 2 때 배우는데 수학 2 때 배워도 로그 함수 적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평행이동한 함수잖아요.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는 지금 서로 y축으로 한 칸 내려온 함수죠. 그러니까 즉 여기 있었던 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리고 여기 있었던 점이 여기로 이동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지? 똑같으니까 잘라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행 이동한 점이 다르면 잘라서 붙였을 때 완전히 채워질 수 없어. 근데 얘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얘가 높이고 여기도 똑같이 1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1일 거고 여기도 1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평행할 테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1, 그 다음에 여기 높이 2 해서 정답은 그냥 2 이렇게 풀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평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돼. 그게 아니면 풀 수 없기 때문에 로그 함수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10번 풀어봅시다. 문제 잘 읽으세요.
자, 일단 잠깐 힌트를 주면,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밑이 A랑 똑같지? 밑이 A랑 똑같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인지 확인하세요. 역함수인지 확인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얘를 역함수 구해서 얘랑 똑같이 나오면 보면 돼요. 이거 역함수 구해봅시다. x는 a의 y 빼기 b. 그럼 얘 넘어가면 x 더하기 b가 a의 y니까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b. 맞죠? 둘이 역함수라는 말. 그럼 얘가 역함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 마이너스 b 떼고 얘도 플러스 b를 떼봐. 그러면 y는 ax였고 로그 ax였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역함수일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그래서 역함수 맞다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역함수 관계이니까 우리 뭘 쓸 수 있냐면 y는 x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얘야 얘. 얘가 y는 x니까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대칭이 될 거고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은 y는 x의 대칭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무조건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p점을 지금 알려줬으니까 p점 알려주면 걔를 이용해서 q점을 구할 수가 있죠. p점이 22,2 니까 q점은 2,22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얘네들을 막 구해도 되는데 뭐 할 거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점에서 y축의 수직으로 그은 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x축이랑 평행하지. 그러면 내가 얘를 밑변으로 만약에 잡고 싶어? 그러면 혹시 높이는 Q점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높이가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겠지 높이가. 근데 우리 높이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Q점이랑 P점의 무슨 차이? Y좌표 차이만큼이 높이가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가 몇이에요? 20이네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210이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한 게 22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210.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21만큼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점의 x좌표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21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2였고 그럼 여기 점의 x좌표는 1 나올 거고 얘네 둘이 y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2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1,2랑 2,22가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오면 역함수인지 먼저 확인. 역함수인 거 확인하면 y는 x 이용해서 대칭되는 점 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왜 여기를 밑변으로 잡았냐면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높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얘를 밑변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 가지야. q부터 p까지의 길이를 밑변으로 잡아도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의 차이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높이로 잡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2의 1거듭 제곱 마이너스 b가 2고 2의 제곱 마이너스 b가 20이다. 그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20. 그럼 a는 5, 마 4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a가 지금
양수여야 되고 무조건. 됐나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나오면 반드시 역함수인 거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가 안 되면 왜 역함수가 안 되는지, 평행이동된 건지 대칭이동된 건지 확인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풀어보면은 또 쉽게 풀 수 있어. 다음 112번 봅시다. 또 똑같이 합시다. 밑이 3이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최소일 때가 최소, 최대일 때가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진수 자리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얘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x가 1일 때가 꼭지점. 그리고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여기 대칭되는 점 똑같네요. 어차피 어디 넣어도.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얘의 최소값은 뭐예요? 2인가요? 최소값은? 그리고 최대는요? 최대는 마일이든 3이든 넣으면 되니까 9 빼기 6 플러스 3 몇이랑 6이요?
6 안 들렸어. 그러면 최소가 2고 최대가 6이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2 넣었을 때가 최소, 6 넣었을 때가 최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4번 보세요. 얘네들 얘랑 얘가 아예 관계가 없지 않지.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얘를 제곱하면 얘랑 비슷한 게 나오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있는 애를 제곱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를 통째로 치환합시다.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제곱합시다. a 제곱하면 뭐예요? 2의 x니까 4의 x 플러스 2 곱하기 ab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괄호에 4의 x와 4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치환해서 바꾸면 돼요. 치환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똑같은 애들이 반복될 때 아니면 f 안에 뭔가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치환하자고 했는데 얘 사실 반복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치환을 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였죠?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114번에서 x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는 x는 모든 실수에서 다 쓸 수 있어요.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범위가 생겼거든요. 2의 a라는 애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a는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값이래요. 범위를 구하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최소와 최대가 있으면 그 값을 각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어떤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있으면 그걸 결정하면 되거든요. 최소나 최대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양수 그럼 뭘 쓰면 되죠? 산술 기하를 써서 범위를 구합니다. 양수고 양수니까 얘네들을 더한 건 2 루트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를 곱하면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나올 수 있어요. 즉, 이 방정식을 풀 때 x의 범위가 제한이 없었는데 a라는 애로 치환을 했더니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생각하라는 거는 최대와 최소를 생각하라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다시 써보면 쟤는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 a가 5일 때가 꼭지점이어서 사실은 범위를 구하지 않아도 답은 맞아요. 근데 이거 서술형 쓸 때는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에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정답, 그래서 정답 27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 범위가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가 최대, 이게 언제가 최소죠? 그러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죠?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때잖아요. 이거 내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의 x거듭 제곱과 2의 마이너스 x거듭 제곱을 그려보면 얘가 2의 x 그리고 얘를 y축에 대칭한 얘가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하는 거야. 그런데 더할 때 x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x값을 이렇게 대입해요. 그러면 얘 값 하나 나오고 여기에 있는 값 나와서 두 개를 더할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점점 x의 값을 작게 하면 이 함수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무한대로 크게 막 계속 커지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하면 그냥 계속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x의 값이 커지면 이 주황색 그래프는 0에 가까워지지만 이 보라색 그래프가 양의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엄청 큰 값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즉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최소는 있지만 최대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최소는 언제가 최소냐? 아까 뭐라고 했죠? 쟤네 둘이 같을 때, 그래서 즉 여기 y절편일 때가 둘이 더했을 때 가장 같으면서 작은 값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나오진 않지만 하나 비교하면 문제에서 가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비교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 그럼 얘는 지금 더하고 얘를 뺐으니까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산술기한을 쓸 수 없겠죠. 그럼 범위 구할 때 산술기한을 쓸 수 없으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2의 x 그래프는 어차피 얘랑 똑같고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2의 x 거듭 제곱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 맞나요? 원점 대칭. 여기에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러면 해봅시다. 초록색 그래프랑 요 보라색 그래프를 다 더한 애들이 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x의 값이 음수일 때 이렇게 갈 때를 보세요. 요 보라색 그래프는 0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초록색 그래프는 음수의 값이 점점 계속 작아지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값이 계속 작아지는 값이 다 나올 수 있네요. 최소값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으로 x의 값을 점점 크게 하면 여기서 x의 값이 계속 커지고 얘의 값은 0에 가까워지니까 둘이 더하면 계속 커지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소도 없고 최대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치환을 해서 풀 때는 범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같이 비교를 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얘가 나올 건데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치환을 한다고 해도 모든 실수 범위에서 다 그대로 풀면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얘를 풀 때는 그냥 어차피 범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실수 다 나올 수 있다로 풀면 됩니다. 다음 정리하고 116번 풀어보세요.
점을 줬으니까 넓이 구하는 식 써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쓰면 되고, 세로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러면 2의 알파 빼기 얘를 뺄 거니까 9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면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럼 4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이거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 줬으니까 고쳐도 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얘 최소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최소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산술기하. 우리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산술기하 씁시다. 여기에 대해서만. 그럼 얘는 2 루트 2에 둘이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알려준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4.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거듭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죠? 밖으로 나오면 4분의 1이어서 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 4랑 2분의 1을 곱한 거. 이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이었으면은 얘를 우리가 4로 빼낸 애를 답으로 넣었을 수도 있겠지.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 틀리라고. 지금 문제 풀려보면 산술기하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는 계속 많이 쓸 거예요. 됐나요? 다음 117번입니다. 아까 했던 두 개의 함수가 같을 조건. 여러분 이거 함수 같은 거 뭐만 보면 돼요? 정의역 같은 것만 보면 되죠. 밑에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기억 똑같나요? 기억이 여기 절대값 x고 얘도 x제곱이니까 절대값 x가 양수여야 되고 x제곱이 양수려면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똑같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은요? 니은도 똑같나요? 니은은 어떤가요? 얘도 뭐 밑을 똑같이 맞추면 얘네 둘은 함수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진수 조건이 x세제곱이 양수면 x는 양수면 되는데 x의 6거듭 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얘는 진수 조건 x가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얘는 함수 정의역이 다르죠. 그래서 니은은 다른 함수입니다. 그다음 디귿은 여기에 있는 진수 조건 얘가 양수인 거 구하면 되고 밑에 있는 함수는 이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서 x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요.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서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고 여기에선 x가 3보다 작아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서 똑같죠? 그래서 디귿도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범위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취약한 글을 이제 이 문제는 그림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글에서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118번 풀어봅시다. 잘 읽으세요.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적고 시작하면 돼. 미지수 들어간 채로. 구할 때 내분점 공식을 써서 구했으면 이 점이 약간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계속 점만 구하면 돼. 근데 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이제 끝나겠지만 이게 답을 구해보면 또 약간 되게 약간 이게 맞나? 하는 답이 나오긴 하거든. 어디까지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신을 잘 붙들고 구해 봅시다. 일단 D점 여기서 3의 n제곱 콤마 n이라고 나왔고 AD를 1대3으로 내분 AD를 1대3 그러니까 이거 내분할 때 내분점 공식 쓰지 말고 1대3으로 내분이면 A랑 D 그러니까 여기에 내분이니까 X좌표는 똑같지. 그러면 Y좌표만 0이랑 N이 있는데 걔를 1대3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0부터 N까지를 1대3으로 나누는 거니까 길이가 N인 거를 4칸으로 나눠서 한 칸, 3칸 가져간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나오면 돼요? 4분의 N이라고 그냥 나오면 되겠죠. 내분 쓰지 않아도. 그래서 걔를 지나보니까 이 점을 일단 써보면 3의 N, 4분의 1의 N 이렇게 나와요. 얘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니까 Y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거는 얘 직선도 다시 쓰면 Y는 4분의 N이어야 되는 거 맞죠? 걔가 얘랑 만나는 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x를 넣으면 4분의 n이 나오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구할 때는 로그 3의 x에다가 어떤 x를 넣으면 4분의 n이 나오냐. 그럼 x는 3의 4분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요게 2점입니다. 그러면 2점의 x 좌표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2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일 거니까 x 좌표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서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이래요. 얘랑 만나는 점. 그러면 f를 구할 때는 x의 점 이거고 얘랑 만나는 점일 테니까 여기다 똑같이 또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f까지 구해보세요. 그 f만 구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x의 좌표가 이거니까 여기 x의 좌표에다가 지금 계산한 거 집어넣어요. 약간 좀 혐오스럽지만 집어넣으면 3의 4분의 n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f의 좌표인데 이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27. 이게 27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뭐인가요? 3이 나오면 되겠죠? 얘가 3이니까 n은 4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n은 4. 그럼 n만 구하면 지금 우리가 d 구해놨고 f 구해놨으니까 d점이랑 f점 자리에 n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됐나요? d점의 좌표가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81,4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리고 f점이 뭐였냐면 방금 요거였어요. f점의 y좌표는 27이고 x좌표가 뭐였냐면 x좌표가 지금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n자리에 4 집어넣으면 3,27 f.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약분 안 되는 이상한 분수 형태로 나올 거예요. 됐나요? 한 개만 더 합시다. 안 된다고? 한 개만 더 하면 안 된다고? 두 개를 더 하라는 거야. 안 돼요. 이거 한 개만 더 하고 싶시다. 나 이거 봐봐 빨리. 이거 봐봐. 빨리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어디서? 안 봤다. 안 봤다고? 알겠습니다. 119번 해보세요. 봤는데 다 같이.
문제에서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 반지름 사용해야 돼요. PQ가 원의 지름이면 P와 Q의 중점이 원의 뭐가 돼야 돼? 원의 중심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데 중심을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거 원의 중심에 y좌표가 0이래. 그럼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잖아. P랑 Q의 y좌표를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0이라는 말은 그렇지.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P점과 Q점의 y좌표 더하면 그냥 0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아는 게 없으니까 미지수로 점을 잡고 시작을 하고 얘는 지수 함수에서도 한번 나왔고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한번 나왔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점을 잡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0이어서 0인 게 엄청나게 큰 힌트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0이죠. 그럼 로그 a의 p와 로그 a의 q를 더하면 0. 그 말은 로그 a의 pq가 0이라는 말이어서 pq가 뭐라는 뜻이죠? 1이라는 말이죠. 그럼 pq가 1이에요. pq가 1이라는 말은 q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p분의 1을 써도 된다.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 거고 그래서 우리 얘를 p분의 1, 그냥 마이너스 로그 a의 p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원의 중심 중에서 y좌표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x좌표도 써야 돼. 그럼 x좌표는 p와 p분의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4분의 5인 거 사용하면 p 나오겠지? 그러면 미지수 하나 나왔고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구하고 싶으니까 다른 거 하나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의 중심만 썼잖아요. 반지름 안 썼으니까 반지름인 거 사용하면 a까지 나와요. 계산 끝까지 지금 해보십시오. x좌표 가지고 식을 한 번 더 쓰면 p랑 p분의 1을 더한 게 2분의 5. 이거 양면에 p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좀 보이지 않아?
어떤 애랑 역수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애 뭐 있죠? 2랑 2분의 1. 그러면 얘가 2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방정식으로 풀어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면 P가 더 큰지 P분의 1이 더 큰지 봐야 되는데 X좌표가 P가 더 큰 값이니까 P가 2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게 그냥 바로 보여서 했고 그게 아니면 양변에 P를 곱한 다음에 P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P가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반지름 알려줬는데 우리가 아직 반지름 안 썼으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지금 4분의 5,0이고 얘 좌표를 잡으면 2, 로그 A의 2 이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요거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계산을 해볼까요? 어차피 제곱해서 없앨 거니까 2-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로그 A의 2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16분의 13이랑 똑같다. 그럼 얘는 4분의 8,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그럼 16분의 9를 빼면 4분의 1 나오면 되나요? 그러면 로그 A의 2의 제곱이 4분의 1. 그럼 로그 A의 2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로그 A의 2가 지금 양수값인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점의 좌표를 잡을 때 얘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예요? 4. 내가 만약에 P점을 여기를 P점으로 잡았다면은 여기 계산할 때 잘 확인해야 돼요. 누가 양수고 음수인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잡았을 때 이 점을 P라고 잡았고 로그 AをP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를 보면 일단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뭐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밑이 똑같고 완전히 역함수. 그리고 얘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 이거 뭔가 아까 봤던 그림이랑 거의 똑같죠? 얘는 근데 심지어 평행이동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y는 x의 대칭일 테니까 y는 x도 뭐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길이의 b를 알려줬나요? 지금 이거 몇 대 몇이라고 알려줬나요? AB 이게 지금 8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살짝 지우고서 여기 그림만 봅시다. 지금 얘랑 얘는 y는 x의 대칭이지. 얘가 8이고 얘가 1이면 여기도 똑같이 1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대칭성 때문에. 그러면 1대 8대 1이라는 거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OCB의 넓이가 45라고 했어요. OCB.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 당연히 똑같겠지. 근데 그거 말고 더 쉽게 이 삼각형 내가 이렇게 뒤집어 볼게. 이렇게 만약에 뒤집어졌다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8이고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삼각형의 지금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면 넓이는 뭐에 비례하나요? 밑변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 삼각형 OCB랑 OBA랑 OA 여기 y절편이랑 연결한 거 다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죠. 꼭지점이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밑변의 길이의 넓이가 비례하겠네요. 여기 지금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했냐면 4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전체 삼각형 넓이 몇일까요? 450인 거 맞아요? 1일 때가 45니까 전체는 10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여기 전체의 넓이는 450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거 전체 넓이 왜 구했냐면 직선에서 여기 직선에서 여기 절편만 알면 우리가 뭔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지금 절편 뭔지 모르니까 x절편 a라고 쓰면 되고 y절편도 a라고 쓰면 되죠. 이 전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계산한 게 몇이냐면 450 이렇게 나와요. 그럼 a제곱이 900이니까 a는 30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 살짝 지우고 그럼 여기가 30. 우리 아까 여기 삼각형이 45였잖아요. 그럼 여기 높이가 몇이라는 얘기죠? 3이면 되나요? 그럼 여기 높이가 3이면 이 높이는 B점의 무슨 좌표? Y좌표겠지? 그 Y좌표가 3이니까 우리 X좌표도 구할 수 있죠. X좌표 구하면 끝이에요. X좌표 구하면 B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B점에 대칭시킨 게 A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거 됐나요?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하나도 우리가 뭐 연립하거나 이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대칭성만 사용해서. 이거 아주 똑같은 문제 자의에 있으니까 이거 풀이하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A점을 구하라고 하면 A점을 구해도 되고 B점을 구해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B점에 여기 삼각형이 우리가 보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해도 돼요. 여기 A가 30이니까 여기가 30이면 여기의 길이가 3이어야 되고 그 말은 A의 X좌표가 3.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3에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도 똑같이 나오죠. 그럼 3,27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거 아주 비슷한 문제들이 그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평가원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런 애들 나오면 완전 대칭되는지 아니면 대칭이 되기는 하지만 뭔가 평행이동 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121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이런 문제가 사실 지수함수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 뭔가 그래프를 가지고서 옳은 것 고르시오 여기 어려운데 이 중에서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기억, 니은까지는 확인할 수 있죠. 기억은 그냥 그래프로 확인하면 되죠. 아까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감소함수인데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1이면 이렇게 될수록 밑이 뭐였어요? 큰 거였죠. 그럼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2분의 1이 더 크니까 밑에 있는 함수가 로그 2분의 1의 x였을 거고 위에 있는 함수가 로그 3분의 1의 x였을 테니까 1보다 크면 3분의 1일 때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밑이 클수록 밑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다. 그럼 그래프 그리지 않고 넘어가도 되고 2번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할 수 없기는 한데 그래서 특정 점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이라도. 그러면 로그 2의 x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밑이 3이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지면 가파르게 아니라 더 완만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게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쟤는 x절편이 뭘로 바뀌나요? 마이너스 4,0으로 바뀌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경우는 밑이 똑같아서 그냥 평행이동했을 때만 만나지 않을 거고 이런 애들 당연히 만날 거잖아요. 그럼 만날 건데 지금 문제에서 0부터 4까지는 지금 얘가 로그 2의 x고 그다음에 여기 이동하네. 얘가 로그 3의 x 플러스 5예요. 그럼 0부터 4까지 그 범위에서는 얘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려면 0부터 사실 이미 확인하지 않아도 무조건 틀렸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틀렸으니까. 근데 혹시 이거 교점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교점을 구하기가 좀 쉽습니다. 문제에서 힌트를 아예 줬어요. 예, 4. 4가 뭔지 한번 해보세요. 4 대입하면 2죠. 4 대입하면 2죠. 4일 때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4라는 얘기. 그러면 4보다 클 때가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까 말했지만 얘네 밑이 다르기 때문에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범위를 줬을 때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봅시다. 디귿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이랑 그러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똑같이. 그러면 얘 풀 때 어떻게 풀었나요? 하나 넘겼나요? 하나 넘겨서 풀어볼까요? 함수로 만약에 보고 싶으면 뭐 얘를 넘기던지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얘를 풀 때 3분의 1의 x 거듭 제곱과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한번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연립은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각각을. 맞아. 결국에 대입할.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밑이 3이니까 원래 증가하는 함수였는데 어디에 대칭? x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똑같이. 그러면 요게 로그 여기 만나는 점 1, 여기도 1.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알파가 범위가 1보다 작은 거는 확실하죠? 근데 3분의 1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점이 지금 알파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거 우리가 저번에도 했었는데 교점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함수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교점이 되는 점들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의 위아래가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큰지 보기만 하면 3분의 1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대입해서 대소를 비교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3분의 1을 둘 다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수함수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약간 좀 흉측한 모양이 나오기는 하고, 그리고 여기 얘는 값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로그 3의 3분의 1은 1이네요. 그럼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겠네. 얘는 1보다 당연히 작지. 3분의 1에 3분의 1 거듭제곱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함수로 보면 돼요. 3분의 1의 x 거듭제곱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이고 0보다 큰 양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죠. 이 값은 1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값이 크죠.
즉 3분의 1을 대입하면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말. 그러면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은 여기 어디쯤에 그냥 아무데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알파는 3분의 1보다 당연히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이런 애들 구할 때는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면 돼요.